자, 업종별 장부 기장 및 추계신고 판단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화면을 출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장부 기장하는 거 복식이냐 간편이냐, 그리고 추계로 할 때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어떤 걸 적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장부를 기장하는 거 어떻게 간편으로 할 거냐, 복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추계 신고할 때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거냐,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정 기준을 두고 있다는 얘기. 뭘로? 업종별로. 그래서 이 업종이 1그룹, 2그룹, 3그룹 해서 쭉 이렇게 쭉 나눠지고 있어요. 이러한 업종별로 해가지고 장부 그리고 추계신고 이런 부분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장부를 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은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고 복식보기 의무자가 있더라. 자,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직전과세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직전과세기간으로 판단해서 직전과세기간이 1그룹인 경우에는 3억 원 미만, 2그룹인 경우에는 1억 5천 미만, 3그룹인 경우는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편장부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복식보기는요, 그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복식보기 의무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간편장부 대상자는 위로, 자, 간편장부하고 복식보기하고 이게 훨씬 더 까다로운 거죠.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연히 복식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위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오케이, 세액공제를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복식보기 의무자는 위로 올라갈 게 없죠. 반대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은 가산세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식보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안 돼요. 간편장부 적용을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신규 사업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이렇게 직전과세기간 수익금액 미달이 됐을 때 하는데, 전문직 등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복식보기 의무가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간편장부, 복식보기는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 쭉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표준 재무제표, 그리고 세무조정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복식보기 그대로 쭉 해왔던 내용인데, 그 반해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요거 작성을 합니다. 총수익금액 및 필요금비 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기본 데이터,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기본 데이터들은 다 입력을 해요. 그리고 이런 서식을 작성하는데 간편장부라는 별도의 서식은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첨부되는 서류 요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우리는 여태까지 이걸 쭉 해왔어요. 여태까지.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요거나 또는 추계 부분 설명합니다. 자, 공통적으로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을 갖고 제가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직전 과세 기간 수익 금액 판단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들은 제외하고 판단하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게 있다, 그런 부분은 포함하고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다,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따로 떼서 분리해서 판단할 거고요. 2개 이상 다른 업종을 겸명한다, 그러면 주 업종 수익 금액으로 환산해서 판단할 거고요. 중간에 개업을 했네, 또는 중간에 폐업을 했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익 금액을 1년분으로 환산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간편장부냐 복식보기냐 이렇게 하는데, 간편장부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추계신고, 뭐냐면 장부이라든가 기타 증명서류가 부실해 불분명해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할 수 없이 추계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추계로 신고하게 되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 경비율, 경비, 비용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해요. 기본적으로 단순 경비율 적용해서 소득금액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세부담이 적어요. 자, 그런데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하려면 모두 충족해야 된다.
즉 뭐냐면 전기 수익 금액이 이 그룹별로 해가지고 6천만 원 미만, 3,600, 2,400 미만에 돼야 되고 인적요금자는 3,600 미만 이렇게 되고요. 또 전기 수익 금액이 요 금액 미만이어야 되고 또 단기 수익 금액이 요 금액 미만이어야 돼요. 요 요건을 둘 다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이 단순 경비를 적용할 거예요. 기준 경비율은 전기 수익 금액이 이렇게 이상이 된다든가 또는 단기 수익 금액이 이렇게 된다든가 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하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할 거예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 금액 계산 금액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때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때 신고 서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괄호 열고 단순 경비율이라는 이 서식을 작성을 합니다. 기준 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때는요.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그리고 추계 소득 금액 계산서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요 세 가지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자, 그랬을 때 추계로 신고한다고 하니까 추계로 신고할 때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수익 금액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수익 금액 확정된 상태에서 자, 수익 금액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수익 금액에서 요 수익 금액의 단순 경비율만큼을 곱한 금액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수익 금액의 대략 예를 들어서 뭐 단순 경비를 80%라고 할게요. 80%는 비용이 들어갔을 거다. 그러면 소득 금액은 어떻게 돼요?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의 20%가 되겠죠. 20%. 단순 경비율이 80%면 소득 금액률은 20%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단순 경비율에 따른 소득 금액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기준 경비율은 어떤 거냐면 기준 경비율은 기본적으로 기준 소득 금액이 있을 거예요. 기준 경비율 적용할 때는 수익 금액은 확정이 되겠죠. 매출액 이 금액에서 일단 주요한 경비, 매입 비용 같은 거,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그리고 종업원 인건비, 상품 같은 매입 비용 이런 것들은 주요 경비는 제외합니다. 공제해 줍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확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비용들은 이 수익 금액의 일정 기준 경비율만큼 비용이 발생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예를 들어서 기준 경비율은 뭐 한 30%, 뭐 한 10% 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자, 단순 경비율보다 당연히 기준 경비율이 낮아요. 단순 경비율은 모든 경비를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 모든 비용이 들어갔을 거다라는 이 비율이니까 단순 경비율 자체는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겠죠. 기준 경비율은 주요 경비는 빼고 나머지 경비를 생각하는 거니까 요거는 비율이 낮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한다면 이 기준 경비율의 절반만 적용을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수익 금액도 어느 정도 크고 또는 전문직 사업자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장부 같은 거 이런 거 꼼꼼하게 다 작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자에 해당이 된다면 기준 경비는 반토막만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단순 경비율 적용했을 때보다 기준 경비율 적용하는 게 물론 기준 경비율은 이런 경우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적용을 하겠지만 단순 경비율 적용했을 때보다 기준 경비율 적용했을 때 소득금이 확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를 둡니다. 뭐냐면 비교소득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건 기준소득금액이에요. 이 기준소득금액 말고 비교소득금액 즉 뭐냐면 수익금액에다가 1 단순금 요거 요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의 일정 배율 간편장부는 2.8배까지 복식부기는 3.4배까지만 해주겠다. 그 이상 넘어서까지 소득금액이 계산되는 것은 방지해주겠다.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자, 나머지 요거는 한번 보시는데 이렇게 해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단순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 경비율자가 단순 경비율 적용하고 싶다. 물론 하고 싶죠.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단순 경비율은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고 기준 경비율은 하나라도 충족하면 적용한다고 했고요. 단순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 업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는 건 가능하지만 이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겠다? 마음은 그렇지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고요. 자, 신규 사업자 중에서 단기 수익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 금액 이상이 되면 뭘로? 기준 경비율만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전문직도 무조건 기준 경비율만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업무가 심플해요. 간단해요. 간단하긴 하지만 재무제표 증명원 같은 거 발급이 안 돼요. 재무제표 제출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월결승권 공제 같은 거 안 된다. 자, 이월결승권 공제 같은 거 안 해주는 게 뭐야? 추계신고할 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추계신고하는 경우가 요 경우란 얘기예요. 그리고 추계신고 시 가산세에 적용한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빼주고, 그리고 추계신고한다. 그렇게 되면 세액공제라든가 감면 등은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 불이익한 점들이 쭉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업종별로 장부 기장이라든가 추계신고 판단 기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요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해가지고 이렇게 수입 종류, 업종 코드 나오면서 수익 금액 하면서 사업의 형태는 공동인지 단독인지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경비율 적용할 때는 어떻게 기준 경비율인지 단순 경비율인지. 그러면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쫙 다 나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참고로 해서 적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소득세 신고 전에 납세자한테 우편물을 보내오기도 하지만 우편물을 굳이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디 종합소득세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자료 이 내용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미 설명했던 내용인데 여기 자료가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다 되기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 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부터? 간편장부부터 보겠습니다. 간편장부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계시자. 그런데 변호사 등 누구예요? 전문직 자체는요, 간편장부 안 돼요. 무조건 뭘로? 복식부기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년도 신규에 게시한 경우나 또는 직전 연도의 수익금액 일정 금액 미달한 경우에 자, 이때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수익금은 제외하고 판단한다고 했고,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 안 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신고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신고해라. 대신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혜택을 줍니다. 업그레이드 했을 때 간편이 복식부기로 업그레이드해서 장부를 기장했을 때는 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에서 기장세액 공제라는 걸 해줘요. 근데 간편이 간편으로 했다. 그냥 자기 역할을 한 거야. 그러면 뭐 할 게 없고요.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공제를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작성할 서류는 이렇게 돼요. 총수익금액 및 필요금액 및 명세서 그리고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요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반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간편장부 따로 서식이 따로 있나요? 라고 했는데 간편장부라는 서식은 따로 없고요. 어떻게? 복식부기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전표 입력 화면 있죠? 그리고 매입매출전표 입력 화면 있죠? 여기에다 다 입력을 해요.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서 손익계산서, 표준용, 그리고 개인조정에서 표준 손익계산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세무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회계 자료 전표 입력까지는 쭉 다 마치고 손익계산서, 표준 손익계산서, 표준용, 표준재무제표, 표준 손익계산서까지 불러와서 저장을 쫙 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이 되는 게 이 부분부터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자,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에서 작성을 할 때, 요 서식에 여러 사업장, 여기 사업장 하나 있고, 둘, 셋 해가지고, 여러 사업장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명세를 다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소득 구분 코드, 회사 코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게 되면 회사 등 코드, 회사 코드에 입력된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 입력한 자료들이 쭉 다 불러와서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표준 재무제표가 자동적으로 쭉 다 반영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쭉 다 불러와져 있는데 이 기타라는 주로 뭐가 있냐면 표준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외 수익 중에서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뭘로? 자비익으로 보통 이렇게 계산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다가 기타란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부가세 할 때 세액공제 받아서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소득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할 때 수익금액에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총수익금액 및 필요금액 명세서 불러올 때 이 부분이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이 부분이 자비액으로 계산됐을 때 안 불러와질 수가 있으니까 직접 기타란에다가 입력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쭉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는 쭉 다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에서 작성을 합니다. 불러오기에서 작성을 하고요. 화면 하단에 여기 지금 안 보이네요. 화면 하단에 보면 대리 구분이 있어요. 기장, 신고 세 가지, 3 자기 조정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작성을 할 때, 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는요, 다시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 입력한 자료들, 그래서 표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들은 총수익금액 및 필요금액 명세서에 자동적으로 다 반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무조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복식부기의 경우 각종 조정 명세서에서 다 들어가서 일일이 했지만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는 이렇게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 이 란에 보면 수익금액에서 마이너스 할 금액, 수익금액에 플러스 할 금액, 필요경비에서 마이너스 할 금액, 필요경비에 플러스 할 금액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여기다 쭉 입력을 합니다. 즉 뭐냐면 별도로 조정명세서가 없어요. 조정명세서 없이 직접 요 화면에서 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뭐 그런 거 별 사항은 없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작성을 할 때 신고 유형하고 소득구분 코드, 회사 코드를 어떤 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작성했던 요거 코드를 넣어주게 되면 총수익금액 및 필요금액 명세서 그리고 간편장부 소득금액 명세서 요 코드로 해서 입력된 자료들이 자동적으로 쭉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편장부는 아주 간단하게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간편장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인데 단순 경비율은 아주 간단하게 해요. 어디? 단순 경비율을 신고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 경비율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이 화면에 있어. 이 서식에서 작성을 합니다. 여기 F8 전자신고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 대해서 F8 전자신고 안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전자신고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어. 보통 이제 단순 경비율로 이렇게 할 때는 국세청에서 모두 체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보내주기도 해요. 그럼 거기다 동의하고 체크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세무대리인 또는 본인들이 단순 경비율 작성된 거에 따라서 쭉쭉쭉 간단하게 체크만 해줘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F12 불러오기 하게 되면 회사 등록에 반영된 정보가 쭉 반영이 될 거고요. 회사 등록에 입력된 주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업종 코드, 단순 경비율이라든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 돼 있죠?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팝업 창이 나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쭉쭉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종합소득금액란에 더블 클릭해서 소득명세 팝업 창이 열리게 되면 소득명세 팝업 창을 활성화해가지고 거기서 쭉 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소득명세 뭐가 있어요? 사업소득 소득구분 코드 해가지고 총수익금액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다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말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부분들도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구분 코드에 따라서 쭉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 여러분들 단순경비의 신고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요거 있었죠. 요거 여기 보시게 되면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 이런 노란색 이런 부분들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팝업 창이 열려요. 인적공제 해주는 거 인적공제 사항 입력해주고 작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소득공제 신고서 와 이런 거 안 하죠. 그리고 기부금 2월 공제도 기부금 2월 공제 클릭을 해가지고 지출액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기타 연금보험료 해당되는 거 노란색 같은 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반영이 된다는 얘기고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 이런 부분들이 쭉 다 돼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기부금 2월분 공제 여기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럼 요게 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 다 입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출을 쭉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경비 요 서식을 어떻게 전자신고하려고 한다면 전자신고하려면 이렇게 작성한 후에 뭐 작성해야 되냐면 소득세 공제 신고서 보통은 소득세 신고서 작성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데요? F8 전자신고 안내 클릭하면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개인 지방 소득세에 가서 똑같이 F12 불러오기 해서 작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적용받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굉장히 수익금액이 금액이 낮을 때 이럴 때 보통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계신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자, 단순경비율 적용을 못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데 자, 이때 기준경비율 적용을 할 때는 서식이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경비율 요 서식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할 때는 주요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감 공제를 하다 보니까 요거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기준 경비율 요거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로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요렇게 작성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요것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기준 경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화면에서 입력하는 것은 뭐냐면 정규 증빙 서류로 수취하지 않은 경비를 입력을 합니다. 수취한 것은 다음 화면에서 입력을 하는데 정규 증빙 서류 수취하지 않은 경비를 입력할 그러면 그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미수취한 거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 실제 지출했는지 여부가 증명이 돼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영수증이 없어서 그렇지. 자, 정규 증빙서류 뭐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은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일반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했을 때 여기에서 입력을 합니다. 첫 번째로 F12 회사 정보를 클릭해가지고 회사 정보 반영을 합니다. 자, 주요한 경비들은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직접 다 입력을 해 주거나 직접 입력을 합니다. 아니면 일반 전표 입력 화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이 아니죠. 정규 증빙 수취를 안 했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입력된 정보를
F4 원장 불러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 불러오기 팝업 창이 열려요. 그리고 여기에 코드 넣고 계정 과목 선택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상단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품목만 별도 입력이 있어요. 품목만 별도 입력으로 표시되면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것은 정규증빙 수치를, 정규증명 서류를 수치하지 않은 주요 경비에 대해서, 주요 경비 뭐 있어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이런 부분들이다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 기준 경비를 하면은 가 소득금액 계산서가 있고 나 주요 경비 명세서가 있어요. 나 주요 단기 주요 경비 명세 요 탭부터 먼저 작성을 합니다. 사업장별 소득 구분을 하는데 F12 불러오기 해가지고 주요 지출 명세서 우리 좀 전에 작성했죠. 거기에 입력된 정보를 쭉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 증빙 수취한 금액들이 있어요. 정규 증빙 수취한 B 이런 부분들은요.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규 증빙 서류 수취한 금액은. 예,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가서 소득금액 계산서 요 탭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단기에 지출한 주요 경비에 그 단기 나에서 입력했던 요 부분들이 쭉 다 반영이 될 거예요. 요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고요. 수익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쭉 반영이 다 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어디야? 소득세법 시행규칙 여기서 정한 배율인데 이 배율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복식인지 간편인지를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복식을 선택했다. 그러면 복식이 몇 퍼센트? 3.4배죠. 선택을 하게 되면 위에 기준 경비율 적용했던 부분이 반으로 떨어져요. 2분의 1 적용된 값으로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비교 소득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한 다음에 어디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들어가서 1 소득금액 명세에서 신고 유형이 있어요. 신고 유형에서 뭐 선택할까요? 추계 기준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기장 의무를 선택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 회사 코드가 있죠. 요 코드 당초에 작성한 회사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 기준 경비율에 입력된 이 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추계 신고, 기준 경비율 당자 추계 신고할 때는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이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어디로? 가산세 명세 탭으로 갑니다. 가산세 명세에서 탭으로 가게 되면 이 무기장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쭉 반영을 하고 그리고 주요 경비 지출 명세에서 여기 기준 경비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입력된 것은 뭐라고요? 주요 경비 지출 명세에서 여기에 입력된 것은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가산세를 쭉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게 되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로 적용하는 거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